강원도 양양 남대천.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길목에서 거대한 장벽을 만났다. 회유성 물고기들이 태어난 이곳 남대천으로 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물고기들의 본능이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길을 잃었다. 남대천은 동해로 유입되는 24개의 크고 작은 하천 중에 하나다. 남대천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하천이다. 한여름의 남대천. 수초 주변에서 노랑부리 백로는 먹이 포식이 한창이다. 이맘때면 남대천 하류에는 강을 거슬러 온 은어들로 북적인다. 회유성 물고기는 성장과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황어나 연어, 은어는 회유성 물고기로 매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꼭저구도 이맘때쯤 남대천의 한 식구다. 꼭저구는 돌에 붙어 다른 물고기들의 알을 주로 먹는다. 뱀장어와 같이 몸이 가늘고 긴 칠성장어도 한여름의 성장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칠성장어는 7개의 숨구멍이 있어 물이 입으로 들어가 먹이를 걸러내고 물만 구멍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살아있는 생물의 피를 빨아먹는 칠성장어에게 메기가 운 나쁘게 걸려들었다. 칠성장어의 입심에 메기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남대천에 물고기들이 한창 북적일 때면 먹이 경쟁도 치열해진다. 참개도 먼 길을 여행 오느라 에너지 소비가 많아 먹이 활동이 왕성하다. 참개는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은어가 그 희생양이 됐다. 강과 바다를 오가며 일생을 보내는 은어는 상류로 올라가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은어의 주식은 돌에 붙은 미생물이다. 은어는 돌 이끼 같은 부착조류를 핥아먹으며 성장한다. 은어가 올라오는 곳곳에서 은어가 먹이를 섭취한 흔적들이 쉽게 발견된다.
물고기들이 올라올 남대천의 중류 어성전 마을. 고기가 많이 나는 밭이라 하여 어성전이라 불릴 만큼 물고기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성전 마을에는 물고기가 없다. 그래서 뭐 했냐면 그저 명태 낚시라는 큰 낚시 그거를 이게 작대기 끝에다가 막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갈고리에서 이렇게 가서 긁어당겼어요 이렇게. 친구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칠성장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게 칠성장어고 그다음에 송어는 한두 마리씩 올라오고 은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이 많이 나가니까 한두 마리 올라오더라고. 근데 칠성장어는 전혀 못 올라와요. 물고기가 없어진 것은 수중보 때문이다. 남대천에도 수중보가 20여 개나 된다. 은어는 수중보 때문에 길이 막혔다. 길을 잃은 은어는 사력을 다해 올라갈 길을 찾는다. 유영력이 뛰어난 은어도 하천에 가로놓인 보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다. 회유성 물고기들은 천적을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는 남대천의 첫 번째 관문 용천보에서 물고기들의 이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칠성장어는 주둥이의 빨판을 이용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칠성장어가 수중보를 오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로 생긴 물살을 뚫기가 힘겹다. 수중보는 회유성 물고기들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물고기들이 남획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칠성장어는 이곳 수중보에서만 하룻밤에 200마리 이상씩 포획된다. (8월의) 남대천. 물고기들이 오르는 시기는 새들에게도 먹이 사냥의 적기다. 참개는 태어나서 반은 이곳 남대천에서 보낸다. 이른 봄부터 오르기 시작한 참개는 어른이 될 때까지 남대천에서 성장한다. 참개는 성장하면서 여러 번 탈피를 한다. 참개의 탈피가 시작됐다. 모든 갑각류가 그렇듯이 탈피하는 횟수는 그 해의 영양 상태나 수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동해 하천에 가장 많았던 참개의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수중보나 하구뚝 등 인공 구조물 때문이다. 어린 참개는 주로 보의 양쪽 끝에 있는 벽을 타고 오른다. 참개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경사진 보를 능숙하게 오른다. 어린 참개의 도전. 마른 벽은 어린 참개에게 무리다. 보를 오르지 못하고 낙오하는 물고기들이 늘어나면서 남대천 상류에서는 회유성 물고기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보 위에는 담수가 돼가지고 있던 고기가 없어지고 다시 뭐 수초라든가 고기라는 게 없던 고기가 또 생기고. 그런데 옛날에 남보할 때는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생태계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편리하긴 한데 세면포를 맞고 버티면 완전히 그 생태계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당. 더 심각한 문제는 수중 생태계의 변화다. 수중보 바로 위. 수중보가 생기면서 자갈 바위지대가 없어지고 퇴적물이 쌓여 회유어들의 산란장 기능을 상실했다. 예전에 없던 생물종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다슬기 무리도 그 중에 하나다. 영서지방에서 서식하는 꺽지와 피라미떼가 이곳으로 옮겨와 회유성 물고기들의 자리를 대신했다. 최근 그 꺽지라든가 피라미와 같은 물고기가 영서지방으로부터 도입이 되면서 영동지방은 그 중류역에 그 피라미나 꺽지가 우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그 효율성 어류들의 그 먹이가 차단된다든가 또는 그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든가 또는 그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장차 그 소화성 어류 특히 그 효율성 어류들에게 미치는 그 산란력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42개 하천에는 190여 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어도는 하천의 인공 구조물에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를 말한다. 우리나라 하천에 어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1년 수자원 보호령 제12조 어도 차단의 금지 조항이 생기고부터다. 남대천에도 20개의 수중보에 27개의 어도가 있다. 과연 남대천의 어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남대천의 첫 번째 보, 용천보에서 물고기들이 어도를 잘 오르는지 보기로 했다. 용천보에는 어도가 있음에도 은어가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용천보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는 계단식이다. 계단식 어도가 2군데나 있지만 특정 계단이 지나치게 높고 물 웅덩이가 없어서 물고기들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가 이게 한 50cm 가깝게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는 밑에 웅덩이가 져 있지를 않아요. 그 웅덩이가 져서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봅니다. 하천의 유량의 변화라든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이 생태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도가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도는 유속이나 유량,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강릉대 어도 모형 실험실. 유속이나 물고기의 습성을 조절해준 어도에는 어김없이 물고기가 잘 오른다. 우리는 수중보에 참개가 볼을 올라갈 수 있도록 로프를 설치했다. 과연 어린 참개가 로프를 타고 볼을 넘을 수 있을까? 성장한 참개가 수중보를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보 바로 아래에는 물살이 세서 접근조차 하지 못해 한참을 갇혀 있었다. 물살이 없는 곳을 찾아오르는데도 만만치 않은 길이다. 참개는 로프를 이용하지 않고 절벽 타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어린 참개에겐 로프가 필요하다. 어린 참개들이 아슬아슬 고개를 하는 듯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일본의 하천에는 로프를 이용해 참개 전용 어도를 설치해 놓고 있다. 마침내 도착한 어린 참개. 어린 참개에게는 이처럼 인간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9월) 말 남대천의 발원지 오대산에 첫 단풍이 들 무렵이면 물고기들이 다시 바다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 강 상류를 향해 올라가면서 성장한 회유성 물고기가 다시 강 하구로 내려가는 것은 산란을 위해서다. 남대천을 찾아오는 새들도 산란을 위해 남대천 하류로 내려오는 물고기들의 습성을 알고 길목을 노린다. 상류에 올랐던 은어와 길이 막혀 상류까지 올라가지 못한 은어를 채집해 생식 기능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울진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매년 은어의 번식을 돕기 위해 채란 작업을 해오고 있다. 상류까지 올라가 성장한 은어는 15에서 20cm, 하류에서 성장한 은어는 10에서 15cm. 몸 크기부터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어떤 습성이나 생태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언어들이 보면은 좀 그러지 못하는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큽니다. 지금 우리 매년 체포를 이렇게 하면서 본바로는 한 60% 정도는 소상을 했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한 40% 정도는 소상을 하지 못하고 하류에서 계속 성장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이 수종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안, 즉 눈부터 생겨야 한다.
소상, 즉 강을 거슬러 올라간 은어와 그렇지 못한 두 은어의 아래 발안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소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먹잇감이 굉장히 부족하고 따라서 이것들이 그 생식 기능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암컷의 경우에는 난소가 퇴화된다든가 따라서 산란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치어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고기가 새로운 새끼가 발생되는 것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유성 물고기들의 길이 막히자 변종 어종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북 안동호는 안동댐이 생기기 전만 해도 낙동강을 따라 바다에서 올라온 은어들로 가득했던 곳이다. 댐이 건설된 지 30여 년. 이곳 안동호에는 육봉형 은어가 서식하고 있다. 이거 은어예요? 육봉형 은어는 소상한 은어가 바다로 착각해 육지화된 변이종이다. 은어는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민물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어종인데요. 약 4, 5년 전부터는 이 안동호에 이상하게 그 육봉화가 돼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일대 변천인가 봐요. 육봉형 은어는 바다에서 올라온 은어보다 몸집이 크다. 안동호의 육봉형 은어는 댐이 은어의 귀향길을 막아 종을 변형시킨 대표적인 예다. 길이 끊겨 생겨난 변종 물고기는 남대천에서도 볼 수 있다. 동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산천어. 바다 송어가 육봉화된 어종으로 알려진 물고기다. 송어는 육봉화된 산천어만 남기고 남대천에서 사라졌다. 송어는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올라오는 대표적 회유성 물고기다. 몸 크기가 30에서 크게는 60cm.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남대천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은 채 녹슨 작살만이 송어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버텀 그래서 하는 거거든. 참 캄캄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 은어도 못 올라왔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던 은어도 못 올라왔고 황어도 못 올라오고 송어도 못 올라왔어요. 그럼 미래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캄캄해. 이거 정말 참 눈물 날 지경의 옷이다. 눈물 날 지경이야. 남대천에서 자취를 감춘 송어. 송어는 정말 남대천에서 사라진 것일까? 우리는 남대천 하구에서부터 송어를 찾아보기로 했다. 마침 남대천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수중보 때문에 길을 헤맸던 물고기들에게 비가 올 때는 상류로 올라갈 절호의 기회다. 비 오는 남대천에 송어가 올라올 것인가? 우리는 첫 번째 수중보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살을 뚫고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송어였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송어가 남대천에 내린 10년 만에 큰 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0여 분) 동안을 계속 도약을 시도하는 송어. 송어는 이번 비에 물살이 거세진 남대천 수중보에서 긴 시간 사투를 벌였다. 결국 볼을 오르지 못하고 소상에 실패한 송어. 송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남대천 하류에서 발견됐던 송어. 이번에는 남대천 최상류에서 송어 추적에 나섰다. 상류에서는 송어가 육봉화된 것으로 알려진 산천어만 보였다. 수컷 송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수컷 송어는 암컷을 기다리며 산란터를 지키고 있었다. 남대천 최상류까지 오르면서 성장한 수컷 송어. 몸 전체가 검게 변하고 황색 줄무늬의 혼인색이 선명하다. 산천어가 끈질기게 수컷 송어 주변을 맴돈다. 산천어는 왜 송어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송어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산천어를 쫓아낸다. 암컷 송어가 나타난 것이다. 남대천 깊은 계곡에서 암수 송어 한 쌍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산천어가 수컷이 대부분인데 비해 송어는 수컷이 귀하다. 수컷이 산란을 할 때가 되면 강하게 입을 떠는 행동을 보인다. 암컷은 산란철을 닦느라 꼬리에 상처를 입었다. 암컷이 본격적으로 꼬리를 쳐 물웅덩이를 판다. 산란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수컷이 암컷의 곁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산천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송어의 주변을 맴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송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무지개 송어를 대부분 이제 송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참 송어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일부 지역에만 하천에 이제 산란 때가 되면은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그 송어가 지금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남대천의 20여 개 보를 넘어 60km의 대장정길을 올라온 송어 한 쌍이 산란터를 잡은 곳. 취재팀은 구체적인 산란 생태를 관찰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암컷 송어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산란터를 닦기 시작했다.
끝까지 산란터를 만드는 암컷을 위해 보초를 서듯 지키고 있는 수컷 송어. 물웅덩이에 암컷이 알을 낳자 뒤이어 수컷이 방정을 한다. 송어의 산란은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산란 장면에서 놀랍게도 산천어가 수컷 송어와 동시에 함께 방정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국내 최초로 촬영된 산천어와 송어가 교잡하는 장면. 길이 막혀 송어가 사라지면서 학계에서조차 신비에 쌓여있던 송어와 산천어의 미묘한 관계. 과연 별개의 종인가? 아니면 산천어는 송어가 육봉화된 것인가? 이제 이 송어의 알이 깨어나서 바다로 내려갔다.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강에서 물고기들의 길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댐이다. 한강 상류 팔당댐. 어부들의 그물에 잡히는 고기 양이 줄어든 지 오래다. 일단 수로를 못 열어놓으니까 고기가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갈 길을 막아놓으니까 아무래도 서식을 덜 하지. 부하도 덜 하고. 그 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로가 된다면은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길만 만들어준다면 올라올 수 있죠. 팔당댐에도 어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 팔당댐에 어도가 생기면 이제는 사라진 황복 뱀장어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댐 양쪽 끄트머리 배수구를 활용해 계단식 어도를 만들면 물고기들이 다시 길을 되찾게 된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팔당댐은 댐 높이가 19m로서 기존의 다른 댐에 비해서 높이가 비교적 낮고 특히 상하류 수위차가 14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보네빌 댐은 우리에게 어도의 모델을 제공한다. 보네빌 댐은 태평양으로 흐르는 콜롬비아 강의 14개 댐 중에 하나다. 콜롬비아 강은 어류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천여 킬로미터의 긴 수역이다. 1939년 보네빌 댐 준공 당시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생태적인 논란 때문에 추후에 어도가 설치됐다. 보네빌 댐에는 모두 7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콜롬비아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나 철갑상어 등 회유성 어류를 위해서다. We've created, of course, dams across here to make power, but they need a way to get past the dams because their spawning grounds are far upstream. 보네빌 댐에는 성어가 올라가는 길 5개와 치어가 내려가는 길 2개가 만들어져 있다. 연어가 바다에서부터 올라와 댐에 이르면 배수구 아래 통로를 이용해 어도 입구까지 닿게 된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오르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어도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고기는 어도를 2시간 안에 통과해 상류로 올라가게 되는데 관광객들은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있다. Where? Might move you on the other side next to him. Oh, over there. Yeah, and I'll set up another light.
a good idea to fix it so the fish are able to get back to where they can spawn. And of course, we need the dams to supply the electricity for all these. Rest for a while. What? 이곳에서는 매일 올라가고 내려가는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일일이 체크한다. 올 가을에만 300만 마리가 상류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도를 이용해 올라간 물고기들은 100% 살아남는다. 치어가 내려가는 길은 유속을 완만하게 해주는 어도를 설치해 8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물고기들이 어도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카메라로 모니터하는 전문 기술단이 있고 생태 전문가가 15명이 상주하고 있어 생태 관찰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내려가는 물고기들을 잡아 추적 장치를 달기도 한다. 물고기가 바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어류의 생태를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다. So they're a fact of life to get your energy. So you can kind of accept that and say, okay, then what can we do to minimize the effects we have on the natural system? And one of them is to get the adults passed, which through these adult fishways, and you have very good success with that. Very few fish do not make it past the dam. Most of them successfully negotiate the dams and make it to the tributaries. 미국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는 댐을 없애기도 한다. 90년대 들어서만도 84개의 댐이 생태적 이유로 철거됐다. 콜롬비아 강에는 댐이 건설된 후에도 연어의 개체수가 거의 변함이 없다. 연어가 돌아오는 강, 콜롬비아 강에는 연어의 길이 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강은 살아있는 생명의 강으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댐에 어도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현재 건설 중인 댐에도 어도는 설계상에 없다. 수자원 보호령 12조 2항에는 댐에도 어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유는 비용과 실공 문제. 댐의 어도 설치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하여튼 그 타협이에요, 일종의. 그 최소한의 거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그 댐을 막으면서 이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히면은 그 어도가 없으면 전혀 그 상류에서는 그런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10월의) 남대천. 남대천 하구에는 새들로 가득하다. 상류에서 성장하고 다시 내려와 산란 후 일생을 마치는 은어를 잡아먹기 위해서다. 혼인색을 띤 은어는 몸이 전체적으로 검어지고 옆구리는 젓갈색을 띈다. 산란개는 암 수컷이 떼를 지어 모여든다.
수컷은 산란 중인 암컷에게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 자극을 받고 구애를 한다. 산란과 방정을 하는 동안에 암컷과 수컷은 먹이를 먹지 않고 산란에 전념한다. 산란이 끝나면 은어는 생을 마감한다. 은어는 올해도 남대천에 알을 남겼다. 그러나 어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새끼 은어는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성장과 번식을 위해 물고기에게도 길이 필요하다. 어느 날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그 길이 막히고 물고기는 우리 곁을 떠나갔다. 물고기에게 작은 배려, 곧 그들에게 잃어버린 길을 돌려주면 물고기들은 잊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대를 이어 살아간다. 물고기의 길은 인간이 함께 살아갈 길이다.